9월 4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퍼시픽 림2의 제작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내년에 아시아팝 코미콘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주온의 제작사가 파산했습니다. 에미넴 주연 8마일이 속편이 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씹어먹는 영화 뉴스 9월 4주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퍼시픽 림2의 제작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레전더리 피처스는 17년 8월 개봉일을 잡고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왔으나 어떤 이유에선가 제작을 무기한 중단해버렸습니다. 추측컨대 비용 대비 성과가 불명확하다는 게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 밖에도 유니버셜 피처스는 같은 레전더리 피처스의 영화 워크래프트를 문제적 영화로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투자 대비 흥행의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퍼시픽 림2가 아니라 원은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들었는데 워너브라더스는 예전부터 실험적인 영화를 되게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때 근데 일본에 지원 받아서 만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근데 원에 일본 캐릭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일본- 세계가 다 이미 나와요. 나오죠. 근데 캐릭터가 음, 우리나라만 빼고. 근데 시나리오상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아. 편집됐다고 하더라고요. 촬영이 안 돼서. 등간에 네.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도 쫄딱 망했고요. 전 세계 아. 대부분 나라에서 망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대박이 나서 제작이 들어갔던 거였는데 워너브라더스는 이런 거에 투자를 되게 잘해요. 되게 네. 실험적인 영화들, 예를 들어서 배트맨을 실사 영화로 만드는 것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거는 어떻게 뭐 투자 대비 이게 힘들 텐데 싶은 것들을 되게 잘하는 곳이 워너브라더스예요. 근데 유니버셜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얘는 정말 딱 계산된 것만 하는 곳인데. 안정적인 게. 예. 네. 그래서 델토로 감독의 크리슨 피크도 R등급의 공포 영화인데 이것도 약간 회의적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도 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투자 거부를 아예 했었대요. 그래서 갈등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개봉을 한다고 하고 레전더리 피처스가 퍼시픽 림의 제작비 1편이 대흥행을 한 중국에서 좀 받으려고 했는데 유니버셜은 그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해 그렇군요. 입으면 자기네 쪽으로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델토로 감독님이 광기의 산맥하고 퍼시픽 림 2 그리고 헬보이 3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언제쯤 볼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네요. 재밌는데 나 보고 싶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퍼스팅 근데 링 조금 투.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나 진짜 소리 너무 시원시원해. 그게 진짜 좀 낮에 좀 싸우고 그리고 로봇 그 액션 장면들이 조금만 더 박진감 있었으면 장난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요 퍼시픽님 OST도 멋있어. 진짜 노래 좋아요. 네. 뚜루루루 하면서 그 강렬한 그 음악 난 되게 그리고 좋아요. 바다에 이렇게 팍 걸어가는 네. 그게 진짜. 아니 이게 왜 멋있었거든요. 모든 나라에서 망했지? 나 진짜 중국에서는 대박이 났어. 중국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트랜스포머도 4편을 중국 투자 받아서 아예 배경이 중국이라고 하더만요. 보진 않았는데 앞으로도 안 볼 거지만 아. 5편도 아마 중국 투자 엄청 받을 거예요. 중국하고 둘이 해라 그냥.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얘기 안 나오나? 누가 이기할까? 마이클 베이는 돈이 중요한가? 애국심이 중요한가? 만화 대축제라고 불리는 코미콘의 아시아 버전인 아시아팝 코미콘이 올해 필리핀에서 열리고 내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왜 씹어먹는 영화 뉴스에서 소개되느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화 원작 영화들이 예고편이나 제작 발표, 진행 보고 등을 여기서 되게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마블 덕후들이 좋아하는 미국 대장 3편 11화의 예고편은 이번 열린 필리핀 아시아 코미콘에서 발표되었을 거예요. 저희는 아직 안 됐는데 수요일에는 이미 발표가 됐겠죠? 네. 아, 네. 아니구나. 발표했구나. 맞아요. 네. 발표했어 이미. 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이미 있어요. 코미콘이라는 게 예, 코믹 만화의 코믹과 만화래요. 콘서트의 콘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콘서트 네. 맞나? 하여간에 그런 모르겠어요, 거의 합성 단어예요. 그 여기 코미콘이 혹시 돔에서 하면 거기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도쿄 코미콘은 서울 코미콘은 서코 뭐 도쿄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같은 얘기인데 사람들의 땀으로 예, 구름이 구름이 만들어진대요. 파호운이라고 파호운 음... 덕후들이 땀으로 만들어서 구름을 만드는 왜? 그 열기에 증발해서. 수분이 증발이 돼서 후끈후끈 땀으로 만들어진 달아올라서. 돔에 아. 구름이 덕후의 만들어진다고 하더래요. 실내.
아 꼭 너무 웃겨요. 돔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서울 코미콘에서도 종종 나온대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아 그래요? 도쿄만이 아니고 어. 한국에서 충분히 보인다고 하니까 거기 가셔서 좀만 더 열을 내시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코엑스에서 할까요? 어디서인지 위치를 모르겠어요. 찾아보시면 되게 해요. 킨텍스 아니면 코엑스 아닐까요? 그런가 위치 잘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뭐 여기서 미국 대전 3편 11호의 영상도 공개됐다고 하는데 아, 되게 자세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되고 근데 이거는 되게 내용 누설이 될 것 같아서 말을 못 드리겠고 네네. 이거 외에도 그 만화 원작 영화들 아니면은 그런 만화 팬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꼭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한국이라고 하니까 우린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거야 진짜 이거를. 그러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 실제로 아마 가면 방금 말했던 그 파워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온갖 덕후 다 올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솔직히 그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뭐 전 세계로 따지면 일본이 특화돼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 요즘엔 맛이 갔죠. 그래도 뭐 어쨌든 그래도 그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좋은 애니메이션 요즘에 잘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 뭐 일본 작품들을 뭐 어느 정도면 믿고 보는 것도 있고 해서 물론 이제 그리고 장르가 그- 되게 다양하죠. 일본 안에서도 요즘에 너무 덕후스러운 애니메이션 인기가 많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거밖에 안 팔리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 문제예요. 그쪽도 너무 그 수요 성인물로 가는 따라가는 건가요? 거죠. 성인물이 아니고 성인물이 아니고 성인물 덕후물. 있긴 한데 음.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가 IT 갈라파고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문화 갈라파고스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 게임을 만들어도 해외 시장 게임들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본 사람들만 재밌게 하는 그런 문화들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직까지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아마 선진국 중에 일본일걸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문화 전체적으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덕후 중심적인 애니메이션들을 제작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일본 자체 내에서도 좀 그걸 안 좋은 근데 그거 아직도 볼 수 방향이라고 없는 보고 게 있는 거죠. 걔는 내수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고 그게 가능하니까 그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덕후 만화도 있지만 일본이 굉장히 다양한 소재, 다양한 좋은 영화 장르로 많죠. 좋은 네. 만화 맞아, 나오긴 많죠. 나와요. 많아서 나오죠. 그런 게 어머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도 작품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말 나온 이유는 예전에 비했을 때 그런 것들이 확 줄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네. 비해서. 근래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가문에 콩 나듯이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수준이라서 그 무조건 어렵고 뭐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작품이라는 거는 사실 이 상업 작품이기 때문에 다 그 제가 저번에 우리 그 NWA 때도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이트 아웃 컴턴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아티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네.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음악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만화로 돈 버는 사람은 당연히 수요가 많은 것 쪽으로 가는 건 맞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술을 한다고 치면 적어도 수요가 많은 것도 따라가긴 해야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예술 혼은 담아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예술을 혼을 담아서 덕후들이 담- 덕후를 예, 만드는데 담긴 그걸 담는 뭐라고 거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게 개인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사회 문화의 문화가 그런데, 전성기가 조금 지나서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 경제 지표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렇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연출자가 덕심을 발휘해서 덕후 영화 만든다고 하는데 뭐 그런 뭐라 할 수는 코미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진짜. 열리면은 내년에 혹시 저희가 셋이 손잡고 가나요? 가야죠. 그럴까요? 네. 좋네요. 유튜브 중계해 볼까? 좋죠. 곧 주원 더 파이널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주원의 제작사 오즈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발표된 총 부채액은 7억엔이고요. 2000년도에 와. 시미즈 타케시에 의해서 주원이라는 이름의 비디오판 공포영화가 만들어져서 그게 엄청나게 유명해진 이후에 2003년부터 주온이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중에 미국에서 그루지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도 됐었고 그랬지만 이 저주가 영화를 넘어서 제작사 오즈한테까지 번졌습니다. 시미즈 타케시는 2006년에 미국에서 그루지 2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8년 만에 미국에서 플라이트 7,500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으나 1,000만 달러의 제작비로 99만 7천 달러를 벌어들이며 주원의 저주를 미국까지 전파했는데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다음 시리즈는 주원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요? 뭐 주원 왜
일단 주원 예전에 진짜 주원을 보고 나오는 모든 시리즈의 주원을 다 봤거든요. 예.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주원 시리즈 중에 제일 재밌던 거는 주원 그 비디오판 처음 거. 예. 비디오판이 있는데 그게 정말 화질이 아. 열악한 게 있어요. 이 비디오를 찍는 게 예. 완전 저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가 안 이어져요. 그 이유가 제작비 모이면 하나 찍고 제작비 모이면 하나 찍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주원 시리즈 전통이 이름 나오고 저주 걸리는 뭐 착각 나오고 또 다른 사람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에 만들어진 이유가 계획적인 게 아니고 돈 들어올 때마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통이 돼버렸는데 그거 말고 한 몇 년 전에 하얀 노파라는 주원 시리즈가 나왔었어요. 네. 하얀 노파랑 검은 소년가 그게 일본판에서는 다른 영화 두 개였는데 우리나라 들으면서 하나로 합쳐져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 하얀 노파는 그나마 좀 봐줄만 했는데 오프닝 씬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내가 나중에 가보세요. 근데 전 그 안 시리즈 봐요. 무서운 거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 이거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공평화를 여기서 못 다루는 겁니다. 난 무서운 내가 몇 거 번을 싫어. 하려고 했는데 아니 공평화 볼 것도 아니 근데 전 주온 제일 예. 유명한 게 그 하얗게 분장한 꼬마 애기 귀신이 이렇게 쿠시오가 떼떼떼떼 그거는 보긴 봤거든요. 그 장면만 본 거지 영화를 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 영화 그 편을 봤어요. 그 편. 다 나와. 저는 그 재밌는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 패러디에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꼬맹이 그, 막 발로 차이고. 그 일본 기업들 이름 얘기하면서 스시 뭐 사시미 뭐 이렇게 하고 해요. 뭐 진짜 웃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원 오리지널도 보면 그게 생각이 날 정도로 그 무서운 영화라는 미국 영화가 너무 패러디를 잘해서 그루즈를 패러디한 거죠 거기서는. 어쨌든 근데 저는 아니 물론 그 시대에 그런 어떤 장르를 만들어내서 인기를 엄청 끌었으면 뭐 지금 또 맞는 공포 영화의 새로운 장르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울거먹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파산까지 가게 됐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주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뭐 다른 영화도 망했겠죠. 그렇죠. 네. 설마 이게 오즈가 주원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긴데. 네. 하여튼간에 오즈가 망했는데 뭐 주원 더 파이널은 아직 개봉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있으면 개봉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 극장에서 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긴 하네요. 저도.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회사는 파산했는데 파이널이 개봉을 하면 그 수익은 어디로 가나요? 저작권자한테 가겠죠. 저작권자한테로? 그러니까 뭐 은행 아닌 거죠, 한마디 따지면. 은행으로 가겠죠. 빚이 은행으로. 7억엔인데 우리나라 돈이 얼마야 이게 지금? 회사가 살아나진 않겠죠. 못 살아요. 이게 엄청나게 대박일지는 모르겠죠. 네. 네. 거의 뭐 아바타급 수준으로 가면 힘들겠네요. 누군가 사겠지. 주인이. 무려 14년 만에 욕설 가득한 랩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2002년 개봉했던 에미넴 주연의 8마일 속편이 16년에 개봉 예정입니다. 8마일은 데뷔 전에 에미넴 이야기로 유명했는데 속편은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오. 제작은 유니버셜에서 하며 감독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은 역시 오. 에미넴이 한다고 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진짜 대명배우의 감정선이 그쵸. 너무 좋아요 영화들이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리겠다. 힙합을 의 감정선을 잘 이어줄 것 같아요. 네. 뭐 힙합 음악 감수는 에미넴이 자기 음악 쓸 테고 이 그렇죠. 감정선을 잘 끌어주시고 유니버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뭔가 꺼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애들이 아니야 유니버셜은. 그리고 일단 에미넴은 음원으로도 어쨌거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하는 거겠죠. 그 영화 OST나 이런 것도 크게 좀 기대를 하고 있겠죠. 이게 에미넴 그 8마일 1편이 흥행을 뭐 퍼시픽님처럼 특정 네. 지역에서만 했다거나 특정 사람들만 좋아했으면 절대 제작 안 할 애들이죠. 네, 그죠. 네네. 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 씹어보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뵈려고 했으나 다음 주에는 저희가 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영화 씹어먹기가 본편만 방송됩니다. 네, 본편인데 그 본편도 개봉작이 아니라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를 하니까요. 네. 네, 다음 주 영화 씹어먹기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가 아니라 저희는 다다음 주에 본편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